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 만적어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언젠가 정직원이 되기를 고대하는 인턴 초짜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밥보다 책이 더 소중한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쩔만큼 쩔은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여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더워 죽겠어, 정말- 더워 죽겠어. 네. 저 웬만해선 반바지 잘 안 입거든요. 근데 드디어 반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진짜 이건 더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요새는.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매번 이제 바지는 대충 입고 옵니다. 네, 안 보이니까요.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아주 콕콕콕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8월 특집 두 번째 시간이죠. 2019년 하반기 공채가 진짜 코앞, 완전 코앞이에요. 네, 그래서 벼락치기 특집. 발등에 떨어진 불 끄자. 너무 긴장감 없으신 거 아니에요, 강쌤? 취준생 여러분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갖고 이거 코앞에 다가온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아니 현장에서 내가 지금 너무 지금 그 불난 곳이 많다 보니까 거기 진화하고 다니느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막- 지쳤어요. 예, 약간 지쳤죠. 그러고 보니까 강쌤은 진짜 소방수랑 똑같네요. 네, 그렇죠. 자소서 쓰는 이제 취준생분들의 이제 소방관. 그쵸. 멋있는 것 같아. 먼저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봐야겠죠? 네, 프로필 보여주세요. 약간 오늘 음주운전인데요? 오늘 약간 힘도 좀 없고. 네. 식사를 못해서 그랬나 봐요. 네, 자소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소서 프로필 이름 이하성, 학력 서울 소재 4년제 졸업 예정입니다. 네, 졸업 예정자네요. 네 예정자 등판했습니다. 간판에. 네, 나이는 27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CJ 프레시웨이에 지원을 하셨고요. 지원 분야 30대 그룹 또는 계열사 법무 직무 쪽으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특이사항은요. 고등학교 졸업 전 축구 심판 자격증을 취득해 6개월간 심판으로 활동. 이야, 희한하네요. 네, 심판으로 활동 후 법을 배우고 싶어서 법대 진학. 특이하네요. 네, 빅데이터 프로그램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주제로 모의 콘텐츠 분쟁 조정 경연대회에 참가해 입상. 이런 대회가 다 있네요. 왜 안 해줬어요 마지막에? 네, 이건 놀랍지 않나요? 버릇 나빠질까봐. 네. 모의 콘텐츠 분쟁 조정 경연대회 같은 거는 이게 어떻게 뭐예요? 뭐 하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런 뭐 법학과 전공자들이나 네. 이러한 뭐 특허가 됐든 아니면은 뭐 분쟁이 됐든 관련된 뭐 경연대회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주관이 학교인지 아니면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등등등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조금 퀄리티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이 있기도 한가요? 근데 이쪽 분야는 네.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가산점을 주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엄청난 가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CJ 프레시웨이에 지원했다고 해서 저는 사실 식품 관련 뭐 이런 업무로 좀 지원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학 전공이시네요. 이분 그냥 딱 느낌은 정말 뼛속까지 규칙과 법 덕후다. 그라운드에서 심판하시다가 그러게요. 지금은 이제 법무팀에 가시겠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진짜 그야말로 포청천이 나타났다. 네. 기업 쪽으로 봤을 때는 이 법무 쪽 관련 직무 티오 자체가 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네. 일단 오늘 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좀 진행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는 꼭 법무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단순히 법학 전공자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변호사나 판검사 경력이 없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또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근데 기본적으로 뭐 판검사 경력이 필수는 당연히 아니고요. 변호사 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계열사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무의 역할 자체가 사실은 많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룹의 공통으로 법무팀을 두고 그걸 지원하는 역할로도 이걸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열사라고 해가지고 다 법무팀에 법무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많이 없고 로스쿨 졸업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법학 전공자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갖고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언급을 좀 드리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벌적인 부분들이 좀 갖춰진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못하면 눈에 띄기가 어려워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로스쿨이 활성화되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네. 그럼 CJ 프레시웨이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무의미한 게 예를 들어 CJ 프레시웨이에서 법무팀을 채용한다. 네. 뭐 채용 티오가 몇 명인가 물어보면 0명이 이게 0명입니다라고 네네네. 얘기할 거예요. 한 자리 수더라고. 아. 분명히 한 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10대 1이든 5대 1이든 100대 1이든 이거 한 명밖에 안 뽑으니까 말 그대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중에 꼭 한 명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녹록지 않은 이제 그런 분야예요. 네. 그래서 법학과 전공자들이 그러면 법무팀 말고 어디 지원해야 되냐 고민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좀 연계해서 좀 더 지원의 폭을 뭐 인사팀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관리 쪽, 특히 이제 유통 쪽의 영업 관리 지원해서 채권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담당한다든지 네. 좀 법무적인 이러한 강점들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직무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법무팀 지원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꺾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CJ란 말이에요. 네. CJ 제가 지난번에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자소서를 원하기 때문에 CJ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자소서 문항은 어떤가요? 일단은 CJ 대부분의 계열사 자기소개서 문항은 두 가지인데 그 각각의 항목 안에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해당 계열사, 즉 CJ 프레시웨이 및 지원한 법무 직무에 지원한 동기가 뭐냐. 근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본인이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경험과 강점을 본인의 그런 비전과 연결해 써라. 로얄티와 영양적 관점을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 법무팀 중에서도 CJ 프레시웨이인지, 그 다음에 본인이 그 프레시웨이에서 법무 업무를 한다면 그런 업무들에 관심을 꾸준하게 갖고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 지원자의 중장기적 포부와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이 이제 말 그대로 지원 직무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 혹은 가치관이 무엇인지 본인의 성공과 실패 경험으로 얘기해 보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인재상 혹은 CJ 그룹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정직, 열정, 창의, 존중, 약간 이런 부분으로도 언급을 같이 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성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또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씨 먼저 부탁드릴게요.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나요? 네, 그 법무팀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필수 역량으로 이제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법무팀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저기도 만족시킬 필요가 있나요? 제가 이 자소서를 첨삭하면서 작가님한테 보내줬던 멘트랑 거의 흡사해요. 아무튼 여러분 보셨죠? 다스베이더 3개월이면 이 정도 풍어는 없습니다. 네. 강쌤의 20자 총평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괜찮은 친구야. 근데 법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될지 몰라. 그 부분이 저의 준비된 총평이었습니다. 아유, 혹시라도 이런 거 듣고 기분이 상하시거나 언짢아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주는 힘 한번 받고 가시도록 할게요. 둘,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저는 보이콧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열정 과다한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이제 상부에서도 저 녀석 열심히 하는구나 그쵸.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호!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CJ 프레시웨이 자소서 2번 항목입니다. 직무 수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 갈등은 무엇이며 극복할 수 있는 역량, 가치관은 무엇인지 본인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라 라고 이렇게 2번 항목이 나와 있고요. 괄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괄호에 직무와 무관해도 상관없음이라고 이렇게 2번 항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물었는데
근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해도 된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런가요? 말이 어려워가지고. 법무 쪽에 있는 친구들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없어요. 네. 게다가 여기서 물어보는 건 해당 직무를 수행해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러한 일을 할 때 혹시 그때 본인이 발휘할 수 어떤 강점이 있니? 그 강점은 일상생활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직무와 관련해서 있는 소재를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강쌤? 일단 평가 의도가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업무 이해 능력. 네가 입사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알고 있니? 예, 그걸 첫 번째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원자가 책임감 있게 그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이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너 도전 경험 내놔. 이건 도전 경험만 내놔야 돼요. 근데 이 경험은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러한 질문 유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업무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그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을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잡으신 다음에 증명을 하시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절한 문항이 될 수도 있어요. 네가 했던 모든 경험 중에서 우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예? 것을 뭐든지 써도 좋아. 예.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업무 이해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만 잘 잡을 수 있다면.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자세히 볼 시간이죠. 네.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법무의 아름다운 부분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좀 챌린지를 하고 싶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때 객서 관련된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거 맞는 얘기인데 CJ 프레시 웨이이기 때문에 즉 유통업이기 때문에 식자재 유통업이기 때문에 좀 더 법무팀이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저는 더 로열티 있는 모습과 업무의 능력을 강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이 축구 심판 활동 뭐 흥미로운 얘기인데 뭐 기자들도 좋고 학생회도 좋고 다 좋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서사시. 다 상황 설명이에요 이거. 다 상황 설명이라고.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하로 줄이셔야 돼. 지금 쓴 내용을. 그리고 저는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특강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지원자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것들을 제안했다. 자, 갈등 관리에서 중요한 세 가지 행동 지표, 즉 평가 지표는 첫 번째는 존중이에요. 상대방의 의견 존중. 두 번째는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의견을 내는지에 대한 적절한 원인 파악 단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목표와 상대방의 그런 니즈의 원인 파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떠한 조율책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그러한 단계 없이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더니 넘어왔습니다. 이건 너무 점프가 크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고 갈등 관리를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그때들 얘기하는 것처럼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저는 삼겹살을 먹고 싶고 갈등이 형성됐습니다. 네. 갈등이라는 건 멱살 잡아서 갈등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목표의 불일치, 과정의 불일치, 방법의 불일치로 인해서 얼마든지 갈등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백두 씨가 저한테 야 취업 준비생이 무슨 삼겹살이냐 그냥 짜장면 먹고 빨리 공부하자 막 짜장면의 좋은 점을 얘기를 해요. 제 관점에서는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백두 씨랑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삼겹살 굽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목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니즈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짜장면의 좋은 점을 얘기해봤자 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민혁아 너 왜 그래? 아 너 나랑 이야기하고 싶구나. 좋아. 나 중국 음식 좋아하고 넌 얘기하고 싶으니까 짜장면 말고 양꼬치를 먹자. 너 그거 구우면서 얘기도 하고 난 이거 좋아하니까 먹고. 이런 식으로 해야 갈등이 조율되는 거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존중과 원인 파악,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생략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적절히 잡았지만 키워드에 대한 증명이 지금 굉장히 미흡해서 이따가 증명 단계, 뭐 각인 단계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소서를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강쌤? 우리 지원자는 이 앞부분에 있는 상황 설명을 많이 줄이도록 하고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견이 어떤 이유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된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들 하나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왜 그러한 의견을 내는지 궁금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 어떠한 근본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본인이 그러한 의견과 본인의 주장의 합의점을 찾아내서 이러한 제안을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설득과 조율을 해낼 수 있었다. 그 세 가지 행동이 나와줘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 행동, 한 가지 행동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얘기해? 선생님, 글자 수가 없습니다. 글자 수는 이 앞에 있는 거 제발 좀 날려버리라 이거지. 대서사실을 줄이면 글자 수는 그쵸. 자연스레 따라오니까요. 그리고 법무 직무에서는 법무 직무는 에서 빼. 이런 거 좀 빼자고 제발 좀. 그렇게 해야 이게 증명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를 쓰는 건 좋고 이 소재도 쓰셔도 돼요. 근데 증명을 해라. 어떻게? 행동 지표를 구체화해라. 세 가지 행동 지표 중에서 지금 보여주지 못했던 존중과 원인 파악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이 경험 안에 녹여내느냐 그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소서를 광탈시킨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수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 자소서에서 내내 이 학생이 너무 사람만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조심스럽고 그래서 계속 이런 의미를 써요. 이런 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들 다 단호하게 바꿔주면 어떨까? 발생합니다. 어렵습니다.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호하게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3개월을 앉아 계시니까 이게 되네요, 그렇죠? 저는 제가 말하면서 강쌤 표정에서 읽었습니다. 이건 칭찬이 온다. 얘 표정 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 이게- 제일 기분 좋네요. 이게 약간 고급 스킬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닌데 글을 쓰거나 나중에 면접 때 이야기를 하실 때 본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희석시키거나 본인의 이미지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어미를 좀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방법을 얘기를 했고 또 법무직무라는 특징을 감안해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귀담아 들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 친구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성향도 성향이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분야에 상당히 준비된 경쟁자들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겸손하거나 좀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좀 자신 없게 글을 쓴 건데 그래도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쓰는 거를 좀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 신입사원이라면 그 정도의 패기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합니다. 예. 제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거 갑자기 왜 오는 거죠? 이거 갑자기 더 열심히 하라는 건가요?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들기 위해 저도 간단하게 한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는 셀프 진행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 좀 쫓기고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학생의 동아활동 등의 경우를 때 다양한 갈등 해결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키웠습니다 했잖아요. 어떠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웠습니다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 노하우를 제시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해결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조율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웠습니다라고 노하우를 박아버리면 자기도 자연스럽게 이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노하우에 해당되는 행동을 적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한 줄만 바꿔놓으면 뒤에 것들도 따라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네. 여러모로 또 이 학생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네, 또 궁금해지셨죠? 네, 일단은 실제로 정말 사람이 그렇게 좋을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쵸. 아까 백수 씨가 하성 씨는 굉장히 사람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쵸? 물론 뭐 통화만으로는 알 수 없겠지만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하성 학생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력서 쓰고 있어요. 아, 계속 쓰고 계세요? 지금은 어디 거 쓰고 계세요? 지금 한국도핑방지위원회라고. 네네. 도핑방지위원회요. 네. 하성 학생, 근데 요번에 그 CJ 프레시웨이 네. 이거 어쨌거나 좀 탈락을 하셨잖아요. 네.
그 좀 많이 속상하셨죠? 그렇게 크게 속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가 좀 덜 됐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오늘 강쌤이 첨삭을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잔인하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좀 쿨하게 넘기실 수 있을지. 제가 방송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버스 타고 오느라 아이고. 방송을 못 봤거든요. 아, 바쁘셨구나. 네. 혹시 강쌤한테 또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상황 설명을 좀 줄이게 되면은 어. 제가 뒤에 가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평가자는 이 소재만 보면 이게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대부분 추측하면서 글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재 안 해도 평가자는 이미 구체적으로 상황을 인지하는 상태가 더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등 관련된 역량을 지금 쓰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갈등이 발생하는 큰 이유는 대표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세 개밖에 없어요. 목표가 불일치, 방법이 불일치, 역할의 불일치. 그러면 평가자가 궁금한 거는 대체 어떤 갈등 원인 때문에 이 갈등을 조율한 거야? 이거기 때문에 A라는 경험에서 어떠한 목표 달성할 때 방법의 불일치로 혹은 역할의 불일치로 아니면 목표에 대한 불일치로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갈등의 어떤 유형에 포함되는 소재이니까 나는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생각과 행동 부분에서 어떤 것만 보면 되겠다라는 게 바로 감이 잡히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요약하는 법을 지금 조금 이제 학습을 앞으로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이제 같이 한번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성 학생, 저 좀 호기심이 드는 부분이요. 네, 원래 축구 심판하셨다면서요? 네, 했습니다. 근데 그 축구 심판했던 경험이 그 법학과로 진학하게 된 어떤 좀 계기가 됐나요? 규칙을 바탕으로 이제 좀 많이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고 선수들 판정도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게 전부 다 규칙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좀 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법을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대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법무팀에서 나중에 일하게 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프레시웨이는 하성 학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CJ 프레시웨이에 한 말씀 해주시죠. 비비고 안 먹고 있습니다. 비비고 안 먹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는 비비고를 보이콧 하시는 중이시군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날씨 더운데 힘내시고요. 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세요. 네. 아, 드디어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가지고 너무 흐뭇합니다. 네. 방송을 알아 우리 저희 하성 예, 학생. 예. 어우, 이 정도 센스면은 뭐 충분히 면접 같은 데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네요. 어우, 재밌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까지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스 법칙 세 번째를 가봐야겠죠? 다스 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네. 각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쌤? 예, 일단은 키워드가 두 개란 말이에요. 네. 업무 이해 능력, 즉 어떤 상황이 어려울 것이냐. 그 다음에 본인이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본인의 역량, 가치관이 무엇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제목을 두 개로 구분해 주시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제목에서는 지원 직무가 특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그때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까지가 한 단락.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는 본인이 위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역량을 구체적으로 발휘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구성적 측면에서 그렇게 단락을 구분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몇 개 줄였는데 그런 뭐 아까 글자 수 줄이는 얘기를 하면서도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만 표현을 해주시면 더 간결 명확하게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CJ 프레시웨이에 지원했다가 광탈한 이하성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고쳐봤는데요. 꼭 유념해야 될 부분 한 번씩만 다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수 씨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단어를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함이라는 말을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말투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좀
단호함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단호하게 하십시오. CJ그룹처럼 한 항목당 1000자 정도로 물어보다 보면 평가자가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댓글로 보니까 뭐 두괄식이라 소제목 거의 필수인가라고 했는데 500자 미만이라고 한다면 사실 소제목과 두괄식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하지만 1000자가 된다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자가 딱 보고 싶은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두괄식과 소제목을 쓰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제목과 두괄식을 썼다 해서 직접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호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가급적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CJ 프레시웨이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식자재 유통업이 뭐 당연히 힘든 거야 다 똑같겠지만은 뭐 급식 사업이라든지 식자재 유통 사업이라든지 그 신선한 제품을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뭐 신선 제품이라고 하는 뭐 배추가 됐든 아니면 뭐 냉동육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유통 단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세밀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도 더 손이 많이 간다라는 그러한 산업의 특징을 감안하시고 지원을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고 기업 분석 외에도 직무에 대한 부분을 좀 연결하셔가지고 정말 이 기업 이 직무를 지원했다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둘,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우후!